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저희 채널에 적합할지 한동안 고민했는데요. 사건이 일단락된 만큼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을 담아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이수 중이던 대만 유학생 정일인. 그녀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차에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가 횡단보도였는데다 신호등마저 초록불이었기에 피해자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죠. 실제로 운전자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79%로 거의 음주 취소 수치였고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무시하고 80km로 과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술 때문이 아니라 운전 중 콘택트 렌즈가 바닥에 떨어져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참고해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6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였죠.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김 씨는 이 기회를 틈타 감형을 받기 위해 대만 현지 변호사와 국내 변호사를 모두 선임했고 그의 가족들은 정일인 씨의 유족에게 용서를 빈다는 핑계로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대만까지 여러 차례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형량을 비교하며 자신이 받은 징역 8년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으며 고소득 전문직이었던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여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어이없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얼마 전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징역 8년으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었죠. 선고 결과를 들은 정일인 씨의 부모님은 한국인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며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And we are grateful for the justice being served. We want to thank all the people who had helped us for this long period of time, bring us so much pain and suffering, and there's no end for it. And the judgment today, I hope, will help more families in Korea from suffering.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어들까봐 마음을 졸였을 정일인 씨의 부모님을 생각하니 뭐라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픈데요.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대만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될 정도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언론과 대만 국민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정일인 씨의 한국 친구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유학생들이야말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이나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마저 없기 때문인데요.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강도를 당해도 혹은 더 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현지인처럼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 A씨는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에 철길을 걷다가 트램에 치여 숨졌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봉변을 당한 것인데요. 철길을 건너던 그녀가 턱에 걸려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려는 순간 정거장에서 막 출발한 트램이 그녀를 보내지 못하고 직행해버린 것이었죠. 사고 장면을 목격한 친구들은 트램 기관사가 충분히 트램을 세울 수 있었는데도 정면을 보고 있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족과 함께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5개월 동안이나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던 밀라노 검찰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고 원인을 발표합니다.
바로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길을 건너다 넘어졌고 트램 기관사는 그녀를 볼 수 없는 위치였다는 것이죠. 피해자 과실에 따른 단순 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통유리로 된 운전석은 시야가 넓게 트여 있어 전방만 주시했다면 쉽게 A씨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트램 기관실 내 CCTV 영상에도 A씨가 길을 건너려다 넘어진 후 일어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A씨의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친구들 또한 그녀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유족 측은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고 부실 수사를 했다며 밀라노 법원에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정일인 씨의 한국인 친구들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가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정일인 씨의 친구들은 우선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각 방송사에 보도 자료를 보내는 등 이 사건을 알리고자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가 맞느냐고 물으며 유학생이었던 정일인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정일인 씨처럼 그저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던 그들은 공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으며 끊임없이 탄원서를 보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24만여 명의 한국인이 이들이 올린 국민청원에 동의했으며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되었죠.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한 유학생의 죽음에 한국인들이 함께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1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정일인 씨의 억울한 죽음은 징역 8년형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한 생명을 앗아간 형벌치고 너무 가볍습니다만 법이 허락하는 수준에서는 최고형이었습니다. 한 부부의 소중한 외동딸이었으며 밝고 착했던 친구였고 생전에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다는 정일인 씨.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을 담아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去买了很多礼物，有手套、食物，他自己包装，然后，围巾就是要送去给 homeless 的，就是在街上没有家的人，然后他回来以后，我们就问他怎么样，我们很担心，他很难过，我们就很紧张，因为别人去买了很多礼物，有手套、食物，他自己包装，然后，围巾就是要送去给 homeless 的，就是在街上没有家的人。 같이 버스를 탔었는데 한참 멀리에 있는 할머니가 서 계시는 거를 보고 거기까지 이렇게 직접 다가가서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그랬거든요. 빛나고 정말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고. 后悔，不后悔，因为他很喜欢韩国。就是说，如果韩国法律能够严格的惩罚酒驾的话，那因为他的死而能改变法律的惩罚，那可以救了很多韩国的 family 韩国的家庭，不要像我们这样做被破碎。这样子的话，至少他对韩国，他很喜欢韩国，至少他对韩国做了一件非常好的事。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만큼 사회적 경각심도 커졌고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사법 정의가 구현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